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행정학회 세션의 자유주제 발표 중 고등교육과 리더십 주제 가운데 하나를 맡게 된 광주여대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초등 임용 2차 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 양성 현장성 강화 방안을 탐색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주제는 몇 가지 전문 직종 가운데 하나인 의사 면허 실기 시험 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초등 임용 2차 시험 제도 개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교사 임용이 되는 과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대학교 혹은 한국교원대, 제주대 초등특수교육과, 이화여대 특수교육과와 같은 교육대 관련 계열에 입학하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임용시험을 치르고 여기에 합격하면은 졸업과 동시에 교사 임용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용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효용성 문제 제기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조사했던 광주시 교육청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교권 침해 등을 비롯해서 교육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교원들의 경우에도 설문조사 결과 행정 업무나 생활지도, 학급 경영이나 학교 경영 방침 파악하는 부분들, 학습 지도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는 생활교육의 어려움이나 행정 업무, 외부 민원, 그리고 교권 침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졸업 후에 곧바로 현직에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초등교직의 경우는 때문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문제는 지금 광주시 교육청과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조사했던 바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대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마는 전문 직종의 특징 중 하나로 전문직은 체계화되고 인정받는 지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체계화되고 인정받는 지적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교대 역시도 교대 교육과정 중에서 이런 체계화된 기초 지식들과 교육 과정들을 교육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타 전문 직종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법조계와 함께 전통적인 전문직으로 불리우는 양대 직종 중 하나인 의료계에서는 의대에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비판론이 매우 낮은 목소리이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교대와 다를까요? 의사가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과대학에 입학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해서 의학 학사를 받는 경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의학과 본과 4년의 교육과정, 즉 의무 석사를 받는 이런 두 가지 루트를 걷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발급받아서 의사가 됩니다. 여기 표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의사 면허 소지자의 80% 이상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죠.
보통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의사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로 전공의라고 불립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개업하는 의사는 보통 제너럴 피지션이라고 하는 일반 의사라고 하고요. 인턴제는 한때 폐지가 논의됐지만 현재는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여전히 인턴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용시험과 관련된 주된 이슈로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선 임용시험을 통해서 과연 우수한 교사 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임용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 선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끝없는 회의가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용시험을 준비시키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보원 양성기관이 입시 학원화가 된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 임용시험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또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의 비중이 과다하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교사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끝없는 교대 교육과정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끝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수행해야 하는 수업 실현을 비롯해서 각종 교직 실무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원 임용 시험, 특히 2차 시험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또 다른 전문 직종 가운데 하나인 의대 교육 과정을 탐색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교직은 의학, 법학 그리고 다른 몇몇 직종만큼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 보이지는 못하지만 보통 직업보다는 더 강해서 반전문직 혹은 신전문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뉴만은 이야기합니다. 뉴만이 제시한 세 가지 전문직의 특성에 근거하여 교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선 전문직의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인 직업 독점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은 독특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회봉사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가 해당 직업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그 일 종사자에게 직업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교직은 다른 전통적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그러한 독점권을 부여를 받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 체계화되고 인정받는 직접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것은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도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세모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전문가는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철저히 갖춰야 하죠.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다른 전문 직종과 달리 교직의 경우 양성 과정의 교직 과정이나 교과 전공 혹은 각과 교육학 등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양성 과정에서 배운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양성 과정에 대한 비판이 유독 거센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하는 교사가 많아 양성 교육의 가능성과 타당성 면에서 상당한 의심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점차 인정받는 지적 기초가 확립되고 있어서 교직이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교원 자격 검정령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고 인정받는 지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세모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전문 직종의 세 번째 특징인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권리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율성은 양성 과정을 통해 받은 특별한 교육 결과로 인해 생긴 전문성의 터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할 때 상관이나 감독자와 의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때문인데, 이러한 자율성에 근거하여 의사나 변호사는 자격증에 대한 재반 사항 결정권을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죠. 의사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위한 시험 출제와 관리도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의 자율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교직단체는 자격증이나 시험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관점에서 보면 교직은 해당 직업에 관한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다른 전통적인 전문 직종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수업 중에 가르칠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완결합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대 국가시험과 초등 임용시험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고 유사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의대 국가시험은 자격시험인 반면에 교대 임용시험은 각 교육청에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어서 두 시험의 목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해당 직종 종사자가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시키는, 따라서 절대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평가 방법이나 절차, 학생들의 준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둘 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양과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면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차 시험 출제를 의뢰한 후에 이 문제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2차 시험 문제를 자체 출제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사 국가시험과 달리 초등교원 임용시험 2차의 경우 영역과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각 항목별 평가 목적이나 평가 내용, 평가 방법이나 채점 기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없고, 그렇다 보니 교육청마다 교직 적성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평가 초점이나 방식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뒤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가고시와 치과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면서부터 양성교육과정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교사 임용시험의 2차 시험, 심층 면접이나 수업 시련을 보는 경우죠. 2차 시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교사 양성 교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첫째 날은 대체로 교직적성 및 심층 면접 시험, 둘째 날은 일반 수업 시련, 셋째 날은 영어 수업 시련 및 영어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것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가령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4일간 시험을 치르고요. 3일 동안의 시험은 앞서 소개드린 다른 교육청과 같고, 마지막 날에는 음악, 미술, 체육 실기를 본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사에게는 인문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첫째 날 시험에서 다른 교육청과 달리 교직적성 심층 면접 이외에 인문정신 소양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가 자격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별 임용 시험이므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체능 실기 시험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초등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기준으로 큰 틀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소개드렸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과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보고 둘째 날은 수업 실현, 셋째 날은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을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과 심층 면접을 첫날 보는 것은 다르지 않은데 이런 형태를 집단 토의와 개별 면접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오후 개별 심층 면접은 구상실에서 주어진 구상형 두 문제에 대해 답을 10분간 구상한 후 평가실에 가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주어지는 즉답형 두 가지에 대해서는 30초 동안 구상한 후 총 1분 30초간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모두를 8분 안에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평가위원으로부터 2분간 추가 질문이 주어지는데 이 질문은 1차 합격자들로부터 교육청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기성장 소개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인데 2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이나 수험서 그리고 선배들의 2차 시험 응시 후기 등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의 교직적성 심층 면접 시험은 전문직에 종사할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직적성 심층 면접의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구체적인 목적,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 측정 방법과 평가 기준 등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의사국가시험처럼 시험 주관 기관과 양성기관이 합의를 통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을 통해 2급 정교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시험 타당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교대에서 실시하는 교사 양성 교육의 현장성과 타당성도 높아짐으로써 교대에서 배운 내용이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합격 후 직무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사국가고시의 비좁은 초등임용 2차 시험 개선을 위한 쟁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차 시험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공개 원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사국가시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련 지침서가 제작되어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사 임용 2차 시험을 위해서도 최소 역량 관련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초등교사 공통 역량과 평가 영역, 내용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각 교육대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시험 문제 공개 여부입니다. 교원 임용 시험 2차 시험 문제와 평가 방식,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용고시 수험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치 구전설화처럼 선배나 학원 등에서 재구성한 기출문제를 통해 2차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 2차 시험 문제 및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과 채점 기준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평가 지침의 불투명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초등교사로서의 직무 수행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차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원래 의도와 달리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관계자들로부터 2차 시험이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시험의 변별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대생의 경우에는 1차와 2차 시험 둘 다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2차만 다시 봐야 하고 다시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는 둘 다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시험 탈락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실기 시험 대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은 이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임용시험 2차 시험도 의사국가시험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지만 당락은 주로 1차 시험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 보니 의대생들과 달리 교대생들은 2차 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임용시험 단락이 주로 1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유는 시험의 객관성과 체계성 때문인데 1차 시험은 12개 과목이 체계화되어 있고 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수차가 크게 나도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면접과 실기 위주인 2차 시험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이의 제기 시 평가자들이 답을 하기가 어려워 점수차를 크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당수 교육청은 면접 시험의 객관성 확보 한계 때문에 2차 시험 점수를 90점에서 100점 사이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교육청이 어느 교육청의 경우에는 1차 보도는 2차 시험이 당락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차 시험 과락 제도에 대해 도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1차 시험에는 과락 제도가 있는데 교사 직무 수행 역량을 측정하는 2차에는 과락이 없습니다. 의사 국가 시험처럼 2차 시험에도 과락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최소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실에서 학생 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실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습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대의 경우 본과 3학년부터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 지도하에 2년간 지속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반면 교사 양성 과정에서 실습은 다학점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대보다는 더 충실하게 실습을 시키고 있지만 교직 과목과 각과 교육학을 배운 후에는 과목별 실습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양성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의대 실습의 실제를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줄 면담 대상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의대 본과 3학년 A 학생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B 공중보건의에 따르면 의대 본과 3학년 때부터는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2학년 때까지는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이론을 학습한다는 것이죠. 학생 면담 결과에 따르면 실습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습이 대학 정규 교과이고 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원칙은 교수 지도하에 실습에 임해야 하지만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 후에 해당 과의 의국으로 가서 각 한 달 정도씩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레지던트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최종 학점은 담당 교수가 부여한다고 합니다. 의대생 때 하는 실습과 레지던트 때의 활동 차이는 실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유로는 과거와 달리 환자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술기는 시키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진료 때 기구를 잡고 돕는 정도 이상의 적극적인 실습은 거의 하지 못하고 또 좁은 수술방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가면 실제 구체적인 수술 모습을 지켜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복강경 수술은 화면을 통해 지켜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수술 시간에는 서너 시간 동안 그냥 수술 의사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실습에 대한 피드백은 받지만 고쳐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실습생이 지켜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수술실이 마련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B의 경우에는 2학년 때 매주 수요일 4교시 대학 강의실에서 환자 연기자를 직접 대리와 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 의사 시험인 의사 국가고시인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실기 시험 불합격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사 국가교시가 초등교사 양성교육과 실습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교대는 1학년부터 4학년에 걸쳐 4학점 10주 정도의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대에 4년간 이론을 가르친 후에 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실습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교육 전문대학원 형태의 프로그램을 취함으로써 아침부터 실습학교에서 실습하고 방과 후 대학으로 돌아와 강의를 듣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와 달리 이론이 방대하지도 않고 전문 분야별로 실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임으로서 과목 교사로서 통합적으로 필요한 제반 역량을 실습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그러면서도 실습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실습 학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학 부속병원 없는 의대를 생각할 수 없이 부설초등학교 없는 교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대와 차이점은 교대의 경우 실습생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의 부설초등학교 여건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학교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대의 경우 실습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가 부속병원의 의사를 겸하고 있지만 교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설초등학교와 교류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교대도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설학교 교사를 교대의 겸임교사로 발령내고 실습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과 기타 업무를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설학교 교사들의 실습 지도 역량 제고나 업무 경감, 이를 위한 부설학교 교사 인력 확대가 실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고, 동시에 교대 교수 중에서 각과 교육학 담당 및 교직 과목 담당 교수들은 부설초등학교 겸직 발령을 내어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 실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1년 혹은 최소 한 학기라도 집중적인 실습 기간을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대 양성교육의 경우에는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고시 실기시험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고 국가기관에서 의대협회가 제시한 진로 역량을 토대로 실기시험 분야별 평가 목적, 내용,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것이고요. 또한 구체적 지침에 의거하여 각 대학별 실습 교육과정 마련하고 실습센터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현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실기시험 도입이 양성교육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10년부터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기시험에는 54개 문항의 진로 문항과 32개 문항의 수기 문항, 이 수기 문항은 체혈, 봉합술, 정맥 주사 등 구체적인 기술을 특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의대협회와 같이 전문직단체의 권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도입으로 의대에 임상술기실습센터가 설치되고 본과 3, 4학년 과정에 단순 수기실습 교육과정과 표준화 환자 진료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기교육이 의대에 더 강화되었고 의사국가고시 준비 자체에 치우치는 비정상적인 경향이 있다는 부작용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의사 양성을 하고 있다고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제도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각 의대는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대 역시도 이러한 실기시험, 즉 2차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사 양성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더라도 만일 임용시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성공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이나 교과 교육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학급 경영과 관련된 역량들, 혹은 진로 진학 지도 상담 역량이나 경계선상 학생 지도 역량 등도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교사 임용시험에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반영된다면, 그리고 임용시험 합격하기가 아주 어렵다면 이러한 내용과 역량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으로는 교사 양성기관 협의회와 교육청 혹은 임용시험 담당 기관과의 상호 신뢰 및 협업을 통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 항목이나 평가 기준, 방법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의 효과는 개편 내용과 임용시험 간의 연관성, 밀접한 연관성 정도, 그리고 임용시험 합격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임을 고려하며 현장성 강화를 위한 임용시험 2차 시험이 개선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